예, 오늘은 넘버원 스마트 감리 앱 아키엠을 개발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이기상 대표님 인터뷰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하고 네이버 카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키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대표님 소개 그리고 운영하고 계신 채널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문 회사인 CMX의 이기상 대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들이 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 감리 앱 아키엠입니다. 전국 건설 현장의 감리자들이 쓰는 솔루션이고요. 또 시공자들이 쓰는 콘옵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아키엠과 콘옵이 저희 주력 상품이고, 이걸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콘옵 TV라고 치시면 아주 이 동영상의 자료들, 매뉴얼 이런 걸 많이 올려놨습니다. 스마트 건설 협업 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콘옵 TV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키엠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네이버에서 아키엠이나 콘옵을 치시면 이제 카페가 뜹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전국에서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 올리면 볼 수 있고 하는 걸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또 새로운 소식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이것도 꼭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게 된 거는 대표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더불어서 아키엠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PDF 자료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인터뷰하러 왔거든요. 아키엠 서비스 소개에 앞서서 대표님께서는 전공은 어떤 걸 하셨고 현재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건축공학이죠. 저희 때는 5년제 건축학부가 없었으니까 경희대학교 86학번이고요. 그래서 건설회사를 근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쭉 오래 하고 또 회사가 망해가지고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차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건축 사무소를 하다가 시공 관련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바일 쪽이 너무 뒤처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누군가 개발해주기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이제 건설 IT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 이름이 CMX인데 예. 거기는 개발자분들도 계신가요? CMX 상호로 좀 설명드리면 컨스트럭션 모바일 엑스퍼트입니다. 그걸 줄여서 CMX, 건설 모바일 전문가. 당연히 개발자가 많죠. 개발자 저희 8명이 있고요. 실제 이제 IT 개발자들이고, 우리 총 16명인데 저 포함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관리 빼놓고 나머지 6명은 또 건축인 거죠. 예, 개발자 반, 건축 반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사무실에 대표님 공간에 들어가 보면은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찍어가지고 영상에 좀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진짜 스타트업 느낌의 스티브 잡스 사진도 보이고. 혹시 롤 모델이신가요? 스티브 잡스가? 그렇죠. 그 옆에는 지금 1968년인가 69년인가 달 착륙도 해요. 최초. 예, 우리는 최초잖아. 최초. 스마트 감리 최초. PC의 최초. 와. 스티브 잡스. 예, 그런 거죠. 레이크로. 예, 레이크. 맥도날드. 레이크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저 예. 파운더 영화를 한 8번 봤어요. 그렇죠. 53세에 창업을 한 거잖아요. 맞아. 예, 53세. 대단한 거죠. 저런 기운을 좀 받으려고 붙여놓은 거. 야. 하고 저 선풍기, 다이슨. 예. 다 의미가 있네요, 하나. 그렇죠. 최초.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라니까. 맞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이 아키엠이라는 서비스 소개 PDF인데 넘기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이걸로 넘기시는 게 편할 거예요? 예. 화살표로요? 예. 화살표. 건축과 학생들이랑 아직 현장을 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좀 감이 안 올 줄 몰라가지고 만든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검측을 하는 사진입니다. 검측, 검사, 조사 다 포함되겠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키엠이나 콘옵을 쓰지 않는 모든 사람이 검측 조사를 한다면 다 이런 클립보드에 하드카피 서류에다가 수기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태블릿 기반이나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요번에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9명이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전에 5월달에 신규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미리. 이제 해체 감리 쪽을 아예 별도의 테마로 잡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벌어져가지고 좀 상당히 그 건설한 사람들 곤란했는데, 자 이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보통은 무엇을 어떻게를 설명을 한다는데 반대로 해야 이해가 잘 된대요.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떻게 이걸 만들 것이며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왓이 필요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꾸민 겁니다. 왜 아키엠을 개발하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21년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건축 현장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들이 많지만 이제 그걸 이제 거의 법적인 수준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옆에 이제 19조로 이게 건축법 시행규칙입니다. 19조에 첨부돼야 될 서류, 그러니까 법적으로 첨부돼야 될 서류인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건축공사 감리 점검표, 이게 체크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감리 일지, 공사 추진 실적, 설계 변경, 품질 시험 성과 총괄표, 인증 사제 사역 총괄표, 공사 현장 사진 및 동영상, 감리자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이런 모든 서류들이 허가 관청에서 이제 저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해도 돼요? 예, 그럼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법이 시행된 지가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오래됐겠죠? 엄청 오래됐겠죠?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2018년. 왜요? 그전에는 그냥 감리자가 사인만 하면 중복이 아. 나오는 거예요. 그 네. 어떤 서류도 필요 없어.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 2018년 12월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명식 OECD 가입국에서 선진국, 뭐 요번에 유엔의 선진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마당에서 2018년 이전까지는 아무리 큰 건물도 준공에서 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2020년부터는 이제 감리를 하는 횟수나 이런 것도 좀 아주 디테일하게 바꾼 겁니다. 2020년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2000에서 38명이 사망하는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증기가 나오는 이런 작업을 동시에 작업할 때는 검토를 해라는 조항도 2020년에 이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사건이 생기면 사후 약방문 형태였지만 하여튼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뭐 지붕 슬라브 완료한 경우로 이런 경우들도 옛날에는 그냥 감리자가 검사만 하면 됐는데 그것을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관하고 제출하도록 바뀐 겁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사진은 다 찍겠지만 그 많은 사진들을 저장하고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클립보드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을 다 하드 스캔하고 복사하고 또 사진을 USB 담고 뭐 이런 게 이제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20만 건 정도, 20만 개 정도 건물을 짓는 겁니다. 20만 건인데 한 현장에 한 50기가 동영상이 나온다 그러면 1만 테라바이트가 나와요. 1만 테라바이트.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가 생겨야 되는 거죠. 70년도 넷플릭스 컨텐츠 숫자가 4,200만 장이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만 건에 1만 테라바이트지 매년 찍으니까 매년 넷플릭스 몇 개만큼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전국적으로. 아주 좀 이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법이 황당할 정도로 바뀐 거죠. 그래서 감리 횟수나 이런 것도 아주 좀 디테일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건물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건물 자체도 비쌀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짓는 과정들이 이제 좀 선진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검증하는 거는 계속 하드카피 서류에 복사, 스캔 이런 수기, 수동식 프로세스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예. 질문을 하나 갑자기 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사실 10년 전에 군대에서 공사감독병을 했었습니다. 전방에서. 10년 전. 네. 제가 08년 12월 군번이라서요. 네, 08년 12월. 그래서 네. 09년도, 2010년도 중순까지 이제 공사감독병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때 공사 현장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뭐 개보수 공사 해봤자 뭐 리모델링 이런 건데 네. 거기도 전중후라고 하죠. 철근, 백은 전, 중, 후. 그리고 뭐 타일 시공 전중후에서 전중후 그렇죠. 다 찍는데 네. 철근, 백은만 해도 부위가 여기저기 있고 타일 붙이는 것도 여기저기 현장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줄자로 재고 화이트보드로 올려서 사진 찍고 이런 작업도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사진이 하루에 찍히거든요. 근데 그게 와서 정리하는데 한 몇 시간씩 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 사용자 수는 혹시 몇 명이나 될까요? 아키엠이? 이거 리얼타임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오는 거거든요. 13,471명. 오. 현장 개수가 27,878개. 누적 현장이죠. 공사 사진수 101장만 되면 104만 장 되는 103만 예, 9,800. 103만. 예. 하루에 2,000장에 3,000장 올라오는데 전중후 사진을 찍고 이걸 다시 해서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주잖아요. 오늘 날짜라든지 시간 정도는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다시 공종별로 전중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위 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다시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서 사진첩을 만들잖아요. 맞아. 아키엠의 대표적인 기능이 포토그리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거 내가 해. 근데 그럼 옆에 사람 거는 아니 조그만 현장은 한 사람이 하면 되는데 큰 현장에는 현장 기사가 10명이 예를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10명이 찍은 사진들은 누가 정리하는 거죠? 자기 거 자기가 정리하면 자기 PC에서 그냥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하거든요. 보통 막내들이 모아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나스나 이런 데 막 밴드 이런 데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걸 또 정리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니 그래서 이제 그냥 모아면 끝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키엠으로 사진을 찍으면 모든 걸 자동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날짜, 시간, 공종, 부위별로 누가 찍었는지를 쫙 그리드, 포토 그리드의 쫙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클라우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문 앱인 거고 우리가 왜에 대한 설명은 좀 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를 설명해 드려요. How. 결국 저는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아키엠뿐만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기존에 지금 하드카피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저희들이 이제 아키엠이라는 걸로 또는 공사 시공 현장 코눕이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제가 이제 명칭을 붙인 게 수기식 수동 프로세스, 복사, 스캔, 뭐 이래 작업하는 걸 사람이 중간중간 개입해서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디지털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찍은 사진 정보 하나 가지고 결국 고정되어 있는 이게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부위라든지 이걸 하나가 계속 사람이 조합을 해주는 거잖아요. 누군가 대신해 줬으면 한번 금방 끝나는 거죠. 그걸 스마트하게 해결하자는 게 바로 아키엠인 겁니다. 이게 아키엠이 있고 코눕이 있는데 결국 아키엠은 감리자가 쓰는 거고 코눕은 시공자가 쓰는 겁니다. 이 앱의 위쪽은 스마트 체크라는 부분이 있고 그는 이제 기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자기 업무를 액티비티를 정리하는 거고 밑쪽은 이제 스마트 워크 시공자 감리자가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제 검척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Y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된 겁니다. 왼쪽의 시공자 업무 수기 수동 프로세서, 뭐 체크리스트 뭐 서류를 만들고 서식을 작성을 하고 출력을 하고 서명하고 자기 서명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들고 감리자한테 가는 겁니다. 감리자한테 주면 감리자는 또 그걸 들고 또 확인하고 이제 서명을 해. 그럼 이제 두 개가 서명이 되잖아요. 또 복사를 해가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둘 다. 이걸 수동 프로세스 계속 되면 코로나에 지금 만나면 안 되는데 계속 만나야 돼. 서명을 해야 되니까 종이는 하드카피고. 그걸 이제 모바일 투 모바일로 끝내자는 게 아키엠 코눕 이 협업 툴로서 하자는 겁니다. 이건 이제 6월달 현장인 아까 우리 더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6월달 근데 그때 100만 장이 넘어가가지고 6월 9일인가 10일날 100만 장 넘어갔을 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 내용을 캡처를 뜬 거고요. 이게 하루에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키엠이나 코눕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키엠 자체도 대한민국 최초니까 이런 건설에서 대형 롯데건설, 포스코 이런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롯데나 포스코는 대그룹들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다 ICT 자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걸 실제로 없으니까 우리 걸 쓰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미리 뭐 이런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도입을 쓰는 겁니다. 한미 글로벌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CM사가 다 한미 글로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예 공공기관 최초로 6개 현장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번에 실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림, 한라, 동원, 뭐 포스코, ANC, 동중, 한라 같은 경우는 아예 15개 현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가지고 폭발적으로 좀 일이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능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클립보드에다 카피 서류를 해가지고 체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모바일로 넘어온 거죠. 그럼 모바일 상에서 체크리스트를 띄워가지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류 형식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내용을 감리자한테 보내서 확인도 하는 거고, 또 감리자가 서명하고 연대해서 하는 거고, 이걸 이제 감리일지를 쓰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지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일지를 쓸 수가 없고, 현장에서는 그냥 사진 정도만 찍고 기억이나 그냥 간단하게 기록을 했다가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PC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한글이나 엑셀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태블릿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이걸 일일이 워딩을 하기에는 현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저희들이 공종별로, 세부 공종별로 템플릿 상용구들을 미리 주놓은 겁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면 따닥따닥 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수정하면 수정되게끔. 그래서 아주 현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연기관이 전기차 시대로 가잖아요. 예. 테슬라가 나오고 아이오닉 5가 나오고, 그건 아예 전기차로 개발이 된 거죠. 전기차 형태로. 그래서 앞쪽에 트렁크가 있고 뒤쪽에도 트렁크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기존 시스템에서 전동화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엔진을 드러내고 모터를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형태인 거죠. 과도기적으로 전기차도 아니고 뭐 내연차도 아니고. 근데 전기차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드카피 서류를 쓸 거냐, 아니면 태블릿을 아예 모바일로 처음부터 키인할 거냐, 이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방식 자체가 틀린 거죠. 설계 도면도 불러와가지고 마크업하고 표시하고, 내가 여기에 사진 찍었으면 사진 위치를 표시하고 도면도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현장의 사진, 아까 전중후 사진, 그걸 찍는 거죠. 그럼 사진 보드도 만들 수 있고 쉽게, 동영상도 찍으면 바로 업로드 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설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기능공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몇백만 명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있어. 그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 전화기에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기 전화기에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용량은 카카오톡으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밴드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올려서 공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무실로 돌아가서 PC에 다운받아가지고 메일로 보내거나 그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는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고 다시 또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아키엠이나 콘옵에서는 리얼타임으로 1기가고 2기가고 0.5초 만에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왜냐면 같은 플랫폼 안에서 같은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걸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왼쪽에 보시는 게 스마트 리포트, 모바일이나 PC에서 리얼타임으로 서류를 보고 서로 서명하고 확인하고, 이게 본사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리얼타임으로. 그 다음 포토그리드, 10명이 찍었으면 10명 사진을 다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날짜별이나 공종별이나 공간별이나 또는 사용자별로 누가 찍었는지 쫙 보여주는 거죠. 이 사진이 그냥 현장을 찍은 사진이 아니고 그 검측 사진이라니까. 내가 요 부분을 찍은 부분을 검측하는 사진이니까 아주 중요한 사진들. 그 사진이 아까 104만 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만 몇 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자기 전화기에는 다 몇천 장씩 들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건데 100만 장 이상 가지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겠죠. 아무리 대형 건설사 삼성이나 대우 현대를 할지라도 직원들 전화기에는 모든 전화기로 자기 어떻게 모을 거예요? 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투입 인원이나 투입 단계가 굉장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들어가야 해야 될 일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생산성적인 부분이고, 저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젊으신 분들은 금방 캐치가 됐을 건데, 이것도 제가 만든 용어, 데이터의 정렬이라는, 정렬. 얼라이언먼트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현장과 본사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면 금방 동일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보고를 해야만 내가 아는 거지. 실시간으로 체크가 된다면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 그걸 저는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응을 할 때 훨씬 더 액티브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동성.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은 외제차 또 국산차도 어라운드 뷰가 다 달려가 나오잖아요. 어라운드 뷰가 뭐냐면 내가 내리지 않고도 내 자신을 전지적 시점에서 차의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앞차를 끌고 것 같다 그러면 내려서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죠.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하고 내가 차에서 안 내리더라도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게 저는 데이터의 정렬이다 이거죠. 그게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이게 왜냐하면 현장이 전국에 50개가 있는데 50개 현장을 내가 언제든지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보고해야만 내가 그 정보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대는 데이터 정렬 시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수술실에 CCTV 달자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프로모션 유료 아까 말씀 클라우드 병원 다 돈 받고 하는 거죠. 돈을 안 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유료로 하고 지금 7월 달에 1+1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아키엠 카페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실무 지원이나 Q&A도 해드리고 또 전용 콜센터도 있고 뭐 또 동영상 있는 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아키엠 카페 지금은 중단했는데 현장에서 교육도 해드리고 뭐 또 화상으로 요즘 많이 하죠. 화상으로 하고 전용 콜센터도 있습니다. 오류를 찾아주면 우리가 커피 쿠폰도 우리는 스타벅스를 항상 쏴드려요. 좋은 걸로. 자, 이거는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저런 거 엄청 대단한 게 다 있겠지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만든 겁니다. 지금 2021년이죠. 올 2월 9일 날 대우건설에서 코코라는 뭐 도면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저 뒤에 저 있잖아요. 지금. 협업 플랫폼을. 저 뭐요? 여기. 여기요? 예. 현대건설 큐4K 3월 18일 신문 광고일에 딱 붙여놔 신문 기사를 캡처한 거예요. 삼성물산 기사도 있어요. 2020년 8월 또 하나에서 뭐 제다, SK 나기사 2018년 아키엠 2016년 6월 1일 날 저희들이 내놓은 거예요. 5년 차이가 나잖아요. 5년. 근데 그 이전에 또 있어. 바로 체크라.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것도 앱에 떠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 떠 있는 지금 이걸 사업하는 건 아키엠으로 사업했는데 이건 2014년 12월 달에 만든 거예요. 이제 건축 쪽에 유명한 글로벌 앱들이 있습니다. 플랜그리드, 프로코 이게 2010년 11년이거든요. 이걸로 따지면 국내 대기업들이나 이런 수준은 지금 10년 이상 글로벌에 비해 처져 있는 거고 우리는 그나마 아키엠이 구기를 좀 약간 선양한 거 아니냐. 한 3, 4년 차이 정도로 줄여놓은 거 아니냐. 아주 유수의 대우, 현대, 삼성이 개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1만 명 돌파해가지고 팔고 있는 거죠. 이거 아키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R&D나 이런 걸로 다 개발한 거고요. 뭐 정부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R&D 우수 사례도 저희들이 뽑혔고. 이제 말로는 얼마든지 이런 시대로 가야 된다, 개발한다. 말로는 얼마든지 립서비스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말이 아니고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바로 그냥 돈 내고 쓰시면 된다. 근데 지금 다운받으면 3개월은 무료. 이런 카메라나 클리퍼도 쓰지 말자 이거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게 아까 바로 체크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4년 제가 2009년에 아키엠 건축사 사무소를 법인화시킨 겁니다. CMX를 만들고 2018년에 건축법이 강화됐지만 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강화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사인을 줘요. 기준을 바꾸면서 이제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2015년 말에 사인이 오는 거야. 이렇게 법규가 강화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체크해서 체크리스트 기능을 더 집어넣고 만든 게 아키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엔진이에요. 그래서 2016년에 우리가 법이 개정되기 2년 전에 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법이 바뀐 거예요. 2018년 12월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이기상이 저 새끼가 국회 로비해가지고 법을 바꾼 그랬다니까? 그 법규 목록이 우리 기능 목록이야. 진짜라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황당한 거죠. 우리 아키엠에서 아웃풋 성과물 목록이 법규 목록이라니까. 공사일지 체크리스트에 쭉 나가는 게 그게 다 앱으로 만들면 다운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토가 PC 없이 감리 서류, 아키엠. 또 PC 없이 공사 서류, 콘옵 이런 거죠. 내년부터 중대기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럼 이제 전국에 있는 현장에 각 건설사가 진짜 큰 이슈가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정렬. 내가 차에서 안 내리고 내 차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하고 내가 차에서 내려서 상태를 알 수 있는 거하고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고.
훨씬 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그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예. 혹시 건축학이든 공학이든 학생들 후학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부학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길에 대한 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아주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가는 부분은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전산 개발에 이런 걸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보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템을 만드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창의력이니까 건축이라는 거하고 창의력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은 거의 충만할 거니까 그게 설계에서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시공하면서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설계나 시공을 하다가 또 이런 IT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는 결국 그런 아이디어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면 뭐 죽이지 말고 그걸 잘 살려가지고 인생의 진로에 있어가지고 치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진짜 1억, 2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거는 보통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로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투자를 받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내 거를 레이크록 저 붙여놓은 게 내가 68년생이니까 아, 예. 86학번이고 나이가 들고 또 우리는 2009년 창업이니까 7년 이상 된 스타트업도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제가 건설 감정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일이 많았으면 이걸 개발했겠냐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투자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5, 6년 동안 집에 10원짜리를 못 가져갔으니까 기본 생활비 빼놓고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죠. 그 그러니까 이게 운명인 거지. 아니었으면 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 20, 30개 들어간 것 같은데. 진짜요? 아니 우리 직원이 16명이고 제가 이 직원 끌고 5년 끌고 왔으면 그 임금 몇 명이 얼마겠어요. 그거 진짜 근데 아케임 이 만들 때까지는 그리 큰 돈은 안 들어가죠. 요 때까지는 한 뭐 계산해보지는 않지만 4, 5억 정도 했겠지. 근데 그걸 흘러오면서 누적된 게 그렇겠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권 대표님 고맙습니다.